안녕하세요. 부동산 이슈가 발생하면 어디든 출동하는 떴다박 박지혜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이곳은 광명 뉴타운이 위치한 광명 사거리역인데요. 광명은 경기도임에도 강남, 여의도 등 직장과의 거리가 비교적 가깝고 실제로 지역번호도 02를 사용하는 만큼 준서울로 통하는 곳인데요. 지난 부동산 호황기 집값이 크게 상승하며 투기과열 지구로 묶였으나 지난해 하반기 고금리발 한파에 집값이 크게 하락하자 정부는 1.3 대책으로 광명을 투기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및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해제되면서 당장 분양을 앞둔 광명 뉴타운 4구역의 경우 국민평형이라 부르는 84제곱미터 기준의 분양가가 12억 원을 웃돌며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특정 단지의 고분양가는 인근 지역 시세와 향후 예정된 분양가 책정, 그리고 입주권, 분양권 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광명 뉴타운 국평 12억 원 분양가, 과연 고분양가일지 적정가일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지난해 하반기 고금리발 부동산 한파에 이것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2021년 집값이 평균 15.74% 급상승했지만 지난해 하반기 고금리발 시장 침체로 다시 14%가 하락하면서 전년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바닥론이 스멀스멀 올라오며 이곳 광명도 다시 볕이 들고 있는데요. 지난 1년간 지속되던 광명 집값 하락세가 올해 5월 들어 68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광명 아파트 값은 0.14% 증가하면서 하남과 하성에 이어 경기도 상승률 순위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명 뉴타운은 구역별로 입지 등에 따라 시세 차이를 보이고 있기도 한데요. 우선 광명 뉴타운 구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시작된 광명 뉴타운 재개발은 지하철 7호선 철산역 광명 사거리역 일대 빌라촌으로 무려 16개의 재개발 지역이 대상지입니다.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되면 2만 5천여 가구가 새 아파트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는 경기도 뉴타운 중 최대 규모인데요. 이 중에서도 15, 16구역은 이미 입주를 해 거주 중이며 올해 9월 입주를 시작하는 곳은 14구역입니다. 또 얼마 전에 막 분양을 했거나 내년 초 분양을 앞둔 곳은 1, 2, 4, 5구역인데 이 중에서도 당장 분양 일정을 앞둔 4구역은 광명 뉴타운 중에서도 입지가 우수한 곳입니다. 덕분에 고분양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죠. 나머지는 이제 막 철거나 이주에 돌입했거나 새롭게 재개발 지구로 지정된 곳들입니다. 4구역만큼의 분양가는 아니지만 앞서 지난 4월 분양한 광명 자이 더샵 포레나 역시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계약률 100%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광명 자이 더샵 포레나는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가 9억 8,290만 원에서 10억 4,45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지난해 말 광명동 인근 철산동에서 분양한 철산 자이 더 헤리티지 역시 초기 미분양됐으나 결국엔 모두 완판됐습니다. 최근 불고 있는 광명 뉴타운 일대 고분양가가 과연 적정하다 생각하는지 실제 철산동 신규 분양 아파트의 세입자로 살고 있는 한 거주자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실제 살아보니까 좋았다고 느낀 점이 있으셨나요? 제가 좀 살다 보니까 느낀 점은 좀 경기도지만 강남이나 여의도에 직장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그쪽 직장에 출퇴근하기에 좀 그래도 교통편이 좋고 시간도 많이 안 걸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주자들이 좀 많다 보니까 편의시설이나 학원가도 꽤 잘 돼 있어서 아이 키우기에도 좋은 환경인 게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30평대가 12억대에 분양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어요. 적정 가격이라고 보십니까? 4구역에 제가 알기로는 30평대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광명 사거리역에 근접해 있고 그리고 시장이나 마트 같은 편의시설들이 걸어서 갈 만한 거리에 있거든요. 또 게다가 또 평지에 또 큰 길가에도 가까이 있다 보니까 다른 구역보다는 편리성이나 지리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그 분양가가 낮은 분양가 분명히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 분양가면 사람들이 꽤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실제 광명 뉴타운을 비롯해 이미 입주해 살고 있는 철산동 인근 입주자들의 거주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1.3 규제 완화 대책 발표 이후 입주권, 분양권을 매수하려는 움직임이나 거래는 활발한지 인근 부동산을 찾아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광명시 소화동에 부동산 뉴스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송부영입니다. 향후 호재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광명 뉴타운은 지금 17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지역으로 지금 한 11개 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나머지는 이제 도시 공공개발이나 가로정비 사업으로 할 거고 지금 11개 구역만 진행이 되는데 지금 15, 16 구역이 입주가 끝난 상태고 그다음에 현재 입주 예정이 14구역, 11구역인데 14구역은 최근에 이제 분양을 할 거고요. 16구역은 좀 몇 개월 후에 이제 분양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명시에 뉴타운뿐만 아니라 그 외에 호재가 많아가지고 분양가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해도 되고 12억 지금 예상을 하는데 분양가가 지금 그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좋고 그리고 이유는 광명시가 뉴타운뿐만 아니라 주변의 3기 신도시라든가 GTX 그 B 도시철도가 연결되고 광명 신도시로 그리고 또 이 광명 구름산 지역이라고 또 구름산 도시개발이 또 있어요. 한 5,200세대 예정하고 있는 구름산 지구 도시개발이 지금 시행되고 있고 이주가 거의 한 51% 된 상태에서 2025년 착공을 하면 2027년도에 입주가 돼요. 5,200세대가. 거기가 이제 그 KTX 신도시 주변에 신도시가 신설이 되고 지금 신안산선이 25년 4월 중에 또 개통이 돼요. 신안산 10호선이.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신도시 3기 신도시를 지나서 가학을 지나서 여기 광명역으로 와서 석수, 그다음에 시흥, 서울 시흥, 독산, 여의도, 청량리까지. 근데 여기는 내년 25년 4월경에 완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신안선이라는 그 지하철이 교통망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고 광명이 7월 6일자로 해서 그 탄소 중립 도시로 선포를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기아 자동차도 이주를 할 계획이었는데 이주가 안 되고 전기차로 이제 좀 바꾸고 그다음에 전기차 수소차로 이제 확대를 할 것이고 그래서 친환경 녹색 그 도시가 될 거예요. 그런 것도 광명시가 추진하고 현재 있기 때문에 향후 광명시는 서울에 가장 인접한 지역으로 그 어느 도시보다도 여러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찬 도시로 아마 거듭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광명은 뉴타운을 비롯해 신도시까지 대규모 거주단지 조성으로 편의시설 그리고 교통망 확충 등 입지적으로 우위를 보일 전망입니다. 다만 한꺼번에 몰리는 입주 물량, 즉 입주장으로 인해 전셋값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고분양가 논란이 분분하지만 이 단지 청약 성적에 따라 당장 다음 달에 있을 오구역에 조성되는 광명 자이 힐스뷰와 올해 10월에 예정인 2구역, 베르몬트로 광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릴지 저도 궁금하네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이슈 지역을 발굴해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떴다박 박지혜 기자였습니다.